일본의 가면여자란 이름의 지하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아이돌인데도 불구하고 세미 누드 컨셉으로 이렇게 화보를 찍기도 하고 각각 G컵, I컵 등 거유의 소유자라며 마케팅을 하거든요. 언뜻 아이돌이라면 굉장히 지양해야 할 컨셉인 것 같은데 이 가면녀는 수영복 사진집, 수영복 가면을 내며 105장의 섹시컷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저주, 병자, 가상화폐, 오피스계 등 이색적인 컨셉을 자랑하며 지하 아이돌 전국시대의 니치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엔 무대 위에서 장수 풍뎅이를 먹었다는 지하 아이돌도 나타나며 엄청난 세계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일본의 열악한 지하 아이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하 아이돌이란 유명 아이돌은 아니지만 라이브와 사진 이벤트 등을 통해 돈을 버는 일본의 아이돌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지하 라이브 하우스 같은 곳에 스테이지에서 나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냅니다. 당근 실력이 좋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가까운 거리와 친근감을 이용해서 충성팬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지상 아이돌이 되지 못해 지하 아이돌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심지어는 지하 아이돌보다도 밑바닥인 지저 아이돌이란 개념도 있습니다. 일본 아이돌 업계는 뚜렷한 피라미드 구조로 서열이 나뉘어지는데 지상 아이돌, 반지하 아이돌, 지하 아이돌, 지저 아이돌로 구성되거든요. 지상 아이돌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돌들, AKB48, 노기자카 46 등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메이저 아이돌을 뜻합니다. 반면 반지하 아이돌은 메이저 데뷔를 하긴 했지만 인기는 없어서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규모의 회장에서 라이브를 하는 애매한 층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하 아이돌이라고 불리기엔 가끔이라도 미디어에 나오기 때문에 지상 아이돌로 레벨업할 수 있는 이들을 뜻하죠. 반면 메이저 데뷔를 하지 않은 인디 아이돌로 주로 지하의 라이브하우스에서 공연을 보여주는 이들을 지하 아이돌, 그리고 지하 아이돌보다 더 낮은 지저 아이돌이 있습니다. 이 지저 아이돌은 에렌짱이란 일본 지하 아이돌이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지하 아이돌인 에렌짱은 지하 아이돌 밑엔 다른 아이돌의 곡이나 애니송을 커버하는 지저 아이돌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에서 지하 아이돌보다 낮은 레벨의 지저 아이돌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이 지저 아이돌은 풍속업의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들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풍속, 후속그란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업소를 지칭합니다. 이런 지저 아이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들만의 오리지널 곡이 없어서 무대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온 애니송이나 다른 아이돌들의 곡을 따라 부르곤 하는데 오리지널 곡이 없기에 장시간의 라이브는 힘들고 이벤트 출연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웃긴 건 제대로 된 음원 파일도 없기 때문에 보통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가라오케나 MR 등을 틀어놓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나름 아이돌이어서 무대에는 서지만 가사를 기억하지 못해서 휴대폰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하 아이돌도 그렇지만 지저 아이돌 역시 제대로 된 노래나 댄스 실력을 기대하면 안 되고요. 그나마 지하 아이돌은 나름 구색을 갖춘 통일성 있는 무대 의상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 지저 아이돌은 무대 의상인지 평상복인지 애매할 정도의 옷을 입고 무대에 섭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객석에서 팬들이 야유를 보낼 때도 있는데 팬과 아이돌의 거리가 가깝기에 이런 야유에 하나하나 다 반응하다 MC를 망치는 것도 특징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어쩌다 지저 아이돌들은 무대에 서게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지하 아이돌들은 나름 아이돌이어서 핀포인트로 이벤트 섭외 메일이 옵니다. 하지만 지저 아이돌에겐 방대한 수의 이벤트 일정이 한 통의 메일로 퉁으로 오는데요. 지저 아이돌 측에서 먼저 이 이벤트들 중 여기에 나오고 싶다란 의사 표시를 하면 출연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이 지하 아이돌 그리고 지저 아이돌을 응원하고 싶은 일본인들의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일본 게이오 기즈쿠 대학 미디어 디자인 연구과의 쇼지 유키에 따르면 이들에게 빠지게 되는 심리는 3가지 이유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는 발견하고 싶은 오타쿠층. 발견하고 싶은 오타쿠란 나중에 메이저 데뷔를 하거나 유명해질 수 있는 지저 아이돌들을 먼저 찾아내고 싶은 팬층을 뜻합니다. 남보다 먼저 가능성 있는 아이돌을 빠르게 찾아내 팬이 되고 나중에 이들이 유명해지면 고참 팬으로서 우월감을 느끼는데 이때의 쾌감, 만족감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라이브 현장에 직접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장주의 오타쿠층 때문.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밀어주는 활동을 일본말로 오시카츠라고 하는데, 오시카츠하는 아이돌의 라이브 현장에 항상 있고 싶어하는 팬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찾아보니까 오마에 이츠모 이르나, 이 자식 항상 있네, 줄여서 오마이츠라고도 하는데, 현장주의 오타쿠는 라이브뿐만 아니라 라이브가 끝난 뒤 굿즈를 판매할 때도 항상 참가해 그룹의 수입을 만들어주는 아이돌 그룹의 존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연애 감정을 느끼는 유사 연애 심리 때문인데요. 현장주의 오타쿠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연애 감정을 느끼는 오타쿠들의 경우 자기가 미는 특정 멤버만을 위해 라이브에 옵니다. 라이브가 끝나고 굿즈를 살 때도 특정 멤버를 위해서만 돈을 소비하는데, 이를 두고 사이버 연애적 감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이유 외에도 각자의 여러 이유 때문에 지하 아이돌의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데, 지하 아이돌들에게 이런 팬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브가 끝나고 팬들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벌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즉, 이 지하 아이돌의 생계와 관련이 있는 건데, 주로 주말에 라이브 하우스에서 20분 정도의 라이브를 마친 뒤 본격 돈벌이에 들어갑니다. 아이돌들은 팬들에게 같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기회를 판매하는데, 이를 체키권이라고 합니다. 체키권은 1회에 1,000엔 정도 하는데 1회 구입하면 한 번 즉석 카메라로 투샷을 찍을 수 있거든요. 지하 아이돌들은 이 체키 매출이 주 수입원이어서 인지도가 낮아 세간에 잘 팔리지 않더라도 매번 열심히 체키권을 사주는 충성 팬층만 있으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지하 아이돌에 따르면 인기가 없어도 체키권을 매번 30장 이상 사주는 큰 손님이 있어서 사무실과 반반씩 해도 한 공연에 15,000엔 정도를 벌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20분짜리 공연보다 이 이벤트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아이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도 아닌 게, 히메노 타마에 져서 직업으로서의 지하 아이돌에 의하면 지하 아이돌의 평균 월 수입은 12.7만엔, 약 130만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라이브를 위한 교통비나 식사비는 자기 부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차는 있겠지만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돈을 잘 쓰는 충성 고객 몇 명을 찾아 따로 만남을 가지며 돈을 모아가기도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돌과 풍속업 사이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하 아이돌의 남자 버전은 맨지하, 맨지카라고 불리는데, 맨지하의 경우 호스트와 같은 유사한 느낌으로 팬들에게 돈을 뽑아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몇 년 전에는 맨지하로 활동을 하던 남성 2명이 체포된 적이 있는데, 이들은 고등학생 여성 팬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맨즈 컨셉 카페에서 건전하지 못한 행위를 한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같이 사진을 찍어준다며 체키권 등을 이유로 300만엔, 3천만원을 지불하게 한 점도 도마에 올랐고요. 팬심을 돈으로 바꿔 먹는 업계가 된 것이죠. 참고로 맨즈 컨셉 카페는 특히 여중고교생에게 인기가 많은데, 이 맨즈 컨셉 카페에 가면 캐스트란 젊은 남성이 나오고 이들이 접객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호스트, 미성년 버전 같은데, 일본식, 흡혈귀 등 여러 컨셉에 따라 캐스트들은 분장을 하고 자신을 불러준 고객 앞에서 입을 털며 접대를 하는데, 이를 맨콘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다시 지저 아이돌의 주제로 돌아가서, 아이돌 피라미드는 지상, 반지하, 지하, 지저의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지상 아이돌이 되길 바랄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하 아이돌, 지저 아이돌 상태를 지향하기도 하는데, 과거 일본의 국민적 아이돌이었던 AKB48 기억나시나요? AKB의 유명 멤버들의 경우 엄청난 수익을 벌었지만 일이 적은 비선발 멤버들은 월 수입이 수만엔 정도인 게 현실입니다. 지상 아이돌이 되어도 멤버가 너무 많으면 지명도가 있는 멤버는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소속사의 규칙 때문에 따로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대기만 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맘 편하게 지하 아이돌을 하면서 다른 벌이를 챙기는 게 좋다란 인식인 거죠. 지하 아이돌 문화는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친 일본의 음악의 다양화에서부터 탄생합니다. 메이저 아이돌들이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대규모 프로모션을 전개했다면, 지하 아이돌은 작은 라이브 하우스나 이벤트 공간을 거점으로 팬과의 밀접한 교류를 늘려나갔는데요. 지역 밀착형으로 지하 아이돌들은 현지 팬에 힘입어 조금씩 인기를 끌었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SNS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온라인 라이브 등을 통해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했는데, 마구마구 발전된 일본의 아이돌 시장, 지하, 지저 아이돌까지 있다 보니 이제는 진짜 누구나 원하면 아이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다음 세대엔
지상 지하를 뛰어넘는 한 단계 더 획기적인 아이돌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